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오세혁입니다. 오늘은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 2위의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규정 업데이트 비 인허가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화장품 인허가 난이도가 높고 규제 변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화장품 규제 최신 업데이트 사항,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와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 진출 인허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화장품으로 규제 적용을 받던 치약 제품들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약품관리감독국은 치약 등록 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해 치약 감독 관리 방법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규제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니 치약 제품 수출 시에 참고하여 등록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치약이란 마찰에 의해 인간의 치아 표면에 적용되고 청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페이스트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가루 형식이나 구강 세정제, 구강 연고 등은 치약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별도의 타 규정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으니 사전에 제품 분류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치약 감독 관리 방법을 기준으로 등록 자료, 또는 클레임, 치약 기사용 원료 목록, 감독관리 기술 지침, 치약 분류 목록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지 규정 업데이트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에 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품 완제품 등록 시 제품에 처방된 모든 원료에 대해 원료 안전성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의 화장품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품에 처방된 원료들이 원료 안전 정보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원료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제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정에서 안내하고 있는 원료 안전 정보 서류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서류 형식으로 원료 제조사 혹은 완제품 제조사에서 원료 안전 정보를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료 안전 정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여러 제품 등록 시 개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ECI 코드라고 부르는 원료 코드 형식으로 원료 제조사에서 사전에 코드 번호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ECI 코드 플랫폼을 통해 계정 생성 후 원료 안전 정보를 입력하면 원료 코드를 부여받는 방식이며 여러 완제품을 등록하더라도 원료 제조사에서 해당 원료 코드 번호만 브랜드사에 전달하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제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전체 버전 제출입니다. 2024년 5월 1일 이후부터 전체 버전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다가올수록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었는데요. 최근 안전성 평가 지침과 관련하여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22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원래 5월 1일부터 전체 버전이라고 부르는 완전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에서 화장품 연구개발에 기업 연구개발 자원에 반복적인 투자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2025년 5월 1일 이전까지 간소화 버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기업 관계자분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간소화 버전의 안전성 보고서를 준비하시면서 추후 전체 버전의 안전성 평가 항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공고하면서 안전성 평가 관리를 최적화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4월 30일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7가지 기술문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3월 29일부터 발표했던 초안을 최종 확정해 자세한 가이드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화장품을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여부를 규정했습니다. 위험군에 따라 분류해 생물학적 활성이 높은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유형은 제품에 따라 결론만 제출하고 보고서는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 화장품 위험물질 식별 및 평가 기술 지침을 통해
순, 납, 비소, 카드뮴, 메탄올 등 화장품에 포함될 수 있는 위험물질 목록과 각 물질별 사용 요건 및 검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성분 데이터 사용 지침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에는 제품에 있는 모든 성분에 대해 독성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국제권익기구 등의 자료나 그 자료의 평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독성 시험을 한 후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국제권익기구 화장품 규제당국이 발표한 성분의 사용 정보, 3년간 안전하게 사용된 원료 사용 이력, 안전 식용 이력, 안정된 구조와 특성을 지닌 고분자 원료 등의 문헌 범위를 명확히 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술 지침인데요. 안전성 시험, 방부력 시험, 포장재 적합성 시험에 대한 기술 지침을 발표하면서 용어 해석 및 시험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또 피부 감작성 시험법에 대한 적용 범위, 대체 시험법, 주의사항 등을 명시했죠. 이와 함께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여러 원료 목록들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국제권익기구인 CIR, SCCS, BFR 등에서 발표한 안전성 데이터가 있는 원료 목록 3,572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원료 목록에 수록된 원료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이면서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으로 국제권익기구에서 발표한 안전성 데이터가 있는 성분들입니다. 또 화장품 원료 안전 사용 정보 목록도 발표했습니다. 총 2,250개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특수화장품에 이미 사용된 성분이며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으로 국제권익기구 평가 보고서가 없는 성분들의 사용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목록에는 식물 추출물 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안전성 데이터를 찾기 쉽지 않은 추출물 특성상 이번에 발표된 원료 목록을 참고하면 안전성 평가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